결혼 시기 결혼이 아니에요, 선생님. 아낌도 받아보고, 아, 내가 마음이 힘들다면은, 울컥해서 그래. 상대방도 마음이 아파하는 거, 내가 힘들면 상대도 같이 힘들어하는 거, 선생님이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고, 저는 배우자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들어온 사연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하고 파혼한 네, 김 씨의 네. 사연입니다. 네. 이제 김 씨와 최 씨가 이제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다짐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만난 지 한 달 만에 네, 결혼을 결정했다고요? 네, 한 달 만에. 두 분이 이제 경제적인 조건이 결혼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딱 맞았나 봐요.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었고 그게 서로 딱 맞는 느낌이 나니까 네. 결혼 결정이 쉬웠네요. 빨리 하고 싶었고 돈은 이 정도 모아놨으면 했는데 그게 딱 맞았던 거죠. 아, 네. 그래요. 근데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 돈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대요. 김 씨가 이 정도로 모아놨다면 최 씨가 그 5배 정도로 모아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. 최 씨 분이 김 씨한테 되게 비싼 혼수나 예물을 고집하시는 거예요. 식장은 이렇게, 혼수는 그러니까, 이렇게.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둘 다 중요한 사람인데 한 명이 되게 많다고 느끼면 많은 사람은 손해보기 싫겠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자기보다 돈이 적어 보이는 사람한테 너 나만큼 돈은 없어도 그 나에게 좀 맞춰서 결혼식장도 좀 돈 내가 비싼 데 정하면 너도 내라 뭐 이런 요구를 했겠죠. 자기가 지금 가진 돈은 이 정도인데 이건 조금 부담스럽다. 이 정도에 맞출 수 없냐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돈거리냐. 우리가 처음 하는 결혼인데 너희 부모님한테 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. 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지 않냐. 했더니. 근데 어쨌든 김 씨분은 자기가 이제 부모님 사정을 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라고 이제 최 씨의 이야기를 듣고서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빚이 좀 있었대요. 근데 결정적으로 헤어진 이유가 김 씨분이 자기 부모님이 빚 갚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. 너 이거 나를 속인 거야 라고 최 씨분이 얘기를 했어요. 그 아버지가 가진 빚이 이제 드러나면서 틀어진 거네요, 그러면? 김 씨분은 내가 이게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어서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빚 부분에만 꽂혀서 너가 나를 속인 거다라고 말하니까 서운했나 봐요.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.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최 씨가 이 결혼 그럼 망치는 건 너야. 이 결혼을 못하게 된 건 다 너 책임이야.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별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각자가 지금 외관상의 그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려고 했고 외관상 결혼 조건을 봤을 때 누가 한 명이 더 돈이 많고 한 명이 적어. 그렇다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한테 너 나한테 맞춰야 되지 않아? 나 너한테 되게 많은 돈을 주면서 결혼하는 거고 나는 마치 값처럼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은 약간 자기 마음에서도 내가 쩔쩔매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.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? 근데 파혼이 됐는데 왜 힘든 거예요? 이분은 결혼만 하면은 자기가 되게 편안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.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? 뭐가 해결돼서? 어쨌든 경제적인 조건이 맞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돈을 모아놓던 사람이니까 내가 결혼해서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환상을 품었는데 어쨌든 헤어진 이유가 뭔가 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최 씨가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게 세뇌돼서 이거 내가 그때 좀만 참고 넘어갔으면 안 됐을까? 이런 생각을 해서 다 자기 잘못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근데 틀어진 거는 우리 아버지 빚을 내가 속인 거라고 한 거기서 상처받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적인 것만 보고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엔 틀어진 거는 관계 안에서 실망하고 서운해져서 어떻게 그러네요. 결국에 우리는 늘 조건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 관계를 봐야 되는 거지. 관계.
맞아. 과연 이들 안에서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? 계속 봐야 되는 거죠. 한 달 만에 결혼을 다짐했던 것도 좀 음.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었는데 정말 돈만 보고 결혼한 거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은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돈만 봐도 괜찮다 생각하게 됐을까? 이 김 씨 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빚을 져가지고 집이 폭삭 망했다 그랬어요. 근데 돈에 아주 그냥 한 맺힐만한 고생을 하셨군요. 그리고 그렇게 빚을 진 이유가 자기 부모님의 형제들 때문이었대요. 그러니까 그래서- 친인척에게 피해를 받고 집이 망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정말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 후로 제가 가족들을 못 믿게 됐어요. 사람 믿는 게 어려워졌어요. 그러니까 얘기했어.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게 중요하지. 이게 이제 몸에 새겨졌을 수도 있겠네, 이 사람 마음에. 그러게요.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상형에 맞는 사람은 잘 찾은 거네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그래도 기대가 남아 있었나 봐요. 경제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내 어떤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은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그게 본능이야. 그걸 빼고서는 어떤 것도 고려하면 안 되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돈이 제일 중요해. 돈의 안정이면 되는 거지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찾았지만 서로 상처받고 서로 틀어진 거는 이제 관계죠, 관계. 예를 들면은 그 상대방 입장도 상상을 한번 해보면 나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혼 준비가 됐다 싶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실리적인 사람이겠지? 돈이 중요하고. 근데 나보다 돈이 훨씬 적은 사람이 결혼할 대상이야? 막상 깠는데?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.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정도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때는 너는 나한테 좀 맞추고 살아야 되지 않아? 난 좀 대우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왜냐면 나는 이 사람 봐준 거니까. 내가 갑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뭐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집에 빚이 있어? 우와, 나에게 숨긴 게 있어?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쩔쩔매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, 아버지 빚인데 어쩔 건데. 이 사람이 나한테 저 자세가 아니야? 나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서 이 사람한테 5배나 많은 돈을 함께 살자고 할 건데 그 사람은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죠. 결국 그 사람도 사랑받는 느낌이 안 나는 거겠지.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김 씨의 입장만 들었으니까 최 씨가 너무 어떻게 부모님 빚까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? 그 사람 세계에서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숫자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.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 때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. 안 쓰고 안 먹고. 근데 그 돈을 같이 쓸 파트너를 내가 정한 거잖아. 그럼 그 파트너는 절대적인 내 편이기를 기대하겠지. 결국은 관계지. 우리가 친구가 부잣집 친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왜 맨날 좋은 거 학용품 같은 거 나눠주면 막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잖아. 애들은 막 걔 따라가면은 막 좋은 데 가고.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.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걔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없이 야 이거 먹어. 이거 줄게. 이러면 우리가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. 결국 우리는 관계죠, 관계. 근데 저는 처음에 왜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최 씨가 계속 김 씨한테 이 결혼이 파토난 거는 너의 문제야. 너의 인성이 문제야. 연애할 때 되게 그런 말을 자주 했대요. 너 인성 문제야. 여기에선 네가 나한테 사과했어야 돼. 그렇게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죠. 가스라이팅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관계의 문제는 좀 최 씨한테 있는데?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가 가스라이팅 했다 쳤을 때 거기에 휘말린 이유는 뭘까를 봐야겠지. 또 추정해 보겠는데 이 사람 안에도 와, 나 돈이 되게 중요한데 나보다 돈이 저렇게 많아? 저 사람하고 살면 경제적 안정이 될 것 같아. 행복할 것 같아. 생각했잖아요. 그럼 이 사람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낮은 자세? 내가 맞춰야겠다라는 위축이 있었을 것 같은데?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제
부모님이 일을 하시니까 할머니한테서 잘하는데 오빠가 한 분 있대요. 근데 오빠를 엄청 예뻐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필요한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할머니한테 잘 요구도 못하고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다고 했어요. 그것도 그럴 것 같아. 내 속 얘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좀 눈치 보는 사람이 됐겠죠? 그러니까 결국 가스라이팅 같은 그 요구, 상대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내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쳐내지 못하고 아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이 부족하니까 맞춰야지 뭐. 자꾸 자기를 거기 맞춰야 된다라고 스스로 위축됐을 거예요. 우리는 누가 이렇게 칼로 위협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할 수 없어요. 어쨌든 내 욕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이유는 아 내가 망쳐서 결혼을 못 하나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신분 상승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같이 들려요. 그 말이.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살아야 되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동등함이 없는 관계로 이해해야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. 어떻게 서로 누가 약해질지 모르고 누가 누구에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긴 인생의 결혼을 결정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맞춰야 되고 이 논리로 어떻게 이 관계가 성립이 되겠어. 만약에 가정을 한데 결혼이 성립됐다면 병들고 했을 때 사랑해주고 싶을까? 아니죠. 아닐 것 같은데.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누구를 견뎌주고 돌봐주는 건 오히려 쉬운데 내가 초라하고 병들었을 때 그것을 노출하고 의지하기가 어려운 거거든.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이 이어졌다 해도 결국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불행하다 느꼈을 것 같은데. 이제 이분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누가 나를 이렇게 아껴준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아봐가지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봐야 되는지 몰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근데 주변에도 정말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탈출구라고 생각해서.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생명체라는 것.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아주 괴롭다는 것. 나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. 그래서 돌봄을 못 받았고 이게 뭔지 모른다면 아 내가 지금까지는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구나. 그럼 사랑이 채워져야지 행복하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채워갈까? 돈이 있으면 좋아 보이긴 하나? 이제 그게 또 사랑만은 아니니? 돈도 있고 사랑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뭘까? 나한테는 돈도 중요한 조건인데 그렇게 고민해 가야겠죠? 절대 잊으면 안 돼. 우리는 사랑받아야 살아. 사랑받고 싶고. 최 씨도 김 씨한테 너 때문에 깨졌다라는 말이 난 이렇게까지 너랑 해보려고 했는데라는 아마 그런 말 같기도 해요. 그러네요.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짜. 어떻게 보면 자기도 너 이렇게 5배나 모은 돈을 너와 함께 쓰겠다는데 그 사람이 웬만한 사람에게 그걸 양보했겠어? 그러네. 근데 이 여자니까 뭐 이 남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둘 다 그 돈에 대해서 양보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? 어렵네요. 어렵다면 어렵고 결국 자기 마음을 안 속이면 되는 것 같아. 우린 사랑받고 싶은 거야. 네.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야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고. 그죠?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돈을 이렇게 많이 써주면 저 여자가 나한테 사랑을 줄 거라고 믿는 거고. 결국 맞아.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틀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결정사에서 앞에 보고 말해야지.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에서 하시는 영상들 보면 다 조건과 조건의 결합이다. 결혼식은 가능할 것 같아요. 조건이 맞으면. 근데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된다고는 잘 모르겠어요.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거든요. 예. 조건과 조건이 만날 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저 사람이 나한테 막말하는데 아, 저 사람 서울대 나왔으니까 참을 수 있어. 이렇게 되지 않아요. 이게 안 된다고 우리는. 관계가 되고 나면 조건은 이제는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.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계속 보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. 겉모습일 뿐이죠.
결혼. 아니, 중요하죠.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초 출발점이라는 거지. 그게 다 충분 조건은 아니지. 그걸로 완성이 되는 충분 조건은 아닌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. 그래요.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김씨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